콜라걸, 시라이시 마미소설, 민경욱 옮김, 미디어 2.0. 오늘 집회에서 하와이안 센터에 대한 설명 있었어? 도대체 하와이가 뭐야? 우리가 죽도록 번 돈을 그런 데 써버리다니.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며 내 참, 회사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 지효는 아까부터 화를 내고 있었다. 기미코는 생각했다. 엄마가 저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으니 오늘 밥은 다 먹었네. 밥이라고 해봤자 이 어두운 탄광주택에서 매일 밥과 된장국, 채소 겉절임 같은 형편없는 걸 먹는 거지만.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그래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 기미코는 어머니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가볍게 얘기했다. 오빠 요지로는 대화에 끼지 않은 채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다. 100년도 넘은 탄광을 그렇게 간단히 없애다니. 우리 탄광은 천황폐하도 시찰 오셨던 곳이야. 한증막 같은 갱안을 32분이나 돌아보셨던 그런 곳이라고. 어머니는 늘 하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기미코에게 밥을 건넸다. 오빠들은 매일 꼬박 8시간씩 내려가 있잖아. 기미코가 화제를 바꾸자 요지로는 바보야. 나하고 폐하하고 같니? 라며 웃는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지만 오빠의 저런 태평한 반응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곤 한다. 폐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아무도 못 들을 정도로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지효를 피해가지 못했다. 너는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냐? 만약 외국이 석유를 팔지 않으면 그때는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다. 그러니까 탄광을 구하기 위해 하와이안 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하와이안 센터를 지음으로써 탄광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 기미코의 생각은 그랬다. 더 이상 석탄을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시대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도호쿠의 조그만 마을에서 하와이인가 뭔가가 어떻게 생기겠냐? 는 엄마의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하와이, 태평양의 낙원, 야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남쪽 나라, 푸른 하늘과 하얀 모래사장, 서핑, 리조트, 이와키, 조반탄광, 석탄산이 솟아있는 북쪽 나라, 돌과 자갈투성이 길, 현수교, 탄광주택. 역시 하와이는 이런 탄광마을과 어울리는 곳이 아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하와이에 반대해? 기미코는 요지로에게 말을 돌려봤지만 요지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지효가 답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걸 뭘 물어보고 그러니 바보같이. 나는 오빠한테 물은 건데. 기미코는 나오는 말을 꾹 참으며 거칠게 밥을 밀어 넣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기미코를 비롯한 탄광에 사는 젊은 소녀들이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집회장에 모였다. 여기가 조반 음악무용학원의 기숙사가 될 듯하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집회장에서 레슨을 받을 것이다. 눈앞에 일산일가라고 적힌 새 액자가 걸려 있다. 이 일산일가는 이제 탄광이 아니라 센터 설립을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하자는 슬로건으로 쓰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요시모토는 앉아있는 기미코와 소녀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요시모토 아저씨,
오늘 좀 이상하네. 기미코는 생각했다. 그랬다. 지금까지는 요지로와 같은 작업복을 입었고 늘 평범한 와이셔츠를 입던 요시모토가 새빨간 알로하 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추를 맨 위까지 단정하게 채우고 있었다. 어색한데 그러지 말지. 이상해. 그러나 요시모토는 기미코의 의아해하는 시선을 깨닫지 못했는지 조반탄광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암기한 것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반탄광은 지금까지 탄광에서 나오는 온천을 파이프로 뽑아내는데 연간 수억 엔을 쓰고 있었다. 그 지천으로 남아도는 온천을 거꾸로 이용해 탄광의 적자를 메우자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새 사업을.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득이양양하게 큰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이것이 조반 하와이안 센터다. 기미코의 눈앞에 형형색색의 하와이안 센터 모형이 나타났다.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 탄성은 곧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해 술렁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탄광은 역시 없어지는 건가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다. 다가오는 석유의 물결에 먹히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이다. 가족과 마을을 구하기 위해 너희들이 일어서야 해. 요시모토는 그렇게 말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내려 로카수처럼 옷을 집어던졌다. 그러자 그 안에서 빨간 알로하 셔츠가 나타났다. 뭐야 저건. 사투리를 안 쓰시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의 요시모토는 어딘가 이상하다. 기미코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사나이를 봤다. 사나이 역시 어라?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다. 억지라도 웃어보려고 했지만 당황스러운 감정이 앞섰다. 모두 그런 표정이었다. 핫짱, 부탁해. 꽤 나이 든 하스코를 핫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동네에서 요시모토밖에 없을 것이다. 하스코는 탄광 서무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센터 일을 하게 된 모양이다. 하스코가 영사기에 스위치를 넣었다. 영사기가 차르르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검은 커튼이 닫혔다. 임시로 만들어진 스크린에 남국의 음악이 흐르며 하와이안 댄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눈앞의 여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춤을 추고 있다. 기미코는 슬쩍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모두 처음인 듯 우와 탄성을 올리며 보고 있는데 기쿠에가 누구 해결할 것도 없이 나 저렇게 엉덩이를 흔들진 못하겠어 라고 내뱉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그야 그렇지. 배꼽도 보이네. 눈 깜짝할 사이에 탄성은 불안한 수근거림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미코는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입을 꾹 다문 채 화면 속 댄서들을 쳐다봤다. 상반신은 끈없는 비키니 차림이고 배꼽도 보인다. 저거 가슴 없는 여자가 입으면 아래로 툭 떨어지지 않을까? 슬쩍 사나이를 보니 역시 진지한 얼굴로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 하와이안 댄서 모집 전단에 달려들었던 그 순간처럼. 그때였다. 우리의 알몸을 구경거리가 되긴 할 수 없어요. 기미코의 뒤쪽에서 난 소리였다. 누가 말했는진 모르겠으나 그 말이 신호가 되었다. 아직 상영 중인데도 모두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집회장에서 도망칠 기세였다.
이봐, 얘들아, 잠깐 기다려. 아직 끝나지 않았잖니. 앞으로 더 재밌는 게 나오는데. 밖까지 쫓아나가면서도 요시모토의 목소리에는 반쯤 체념이 섞여 있었다. 시대를 한 발 앞서 나간다는 것은 언제나 이해받기 어려운 일이지. 나직한 목소리가 밖으로부터 들려왔다. 하스코가 한숨을 쉬고는 검은 커튼을 열었다. 텅 빈 집회장에 남은 것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기미코와 입을 일그러뜨리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나이뿐이었다. 빛을 받아 힘얼건 스크린에서 배꼽을 내놓은 여자가 아직도 나긋나긋 허리를 돌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이건 어렵겠어. 기미코도 뛰어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나간다는 이유로 따라 움직이는 게 싫었던 성격 탓에 일어설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가자. 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와이안이라는 것, 불가능해. 기미코는 사나이에게 일어서자고 말하고는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사나이가 소매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부탁해. 부탁이야. 이대로 있어줘. 간청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석탄산 위에서 또 지금 두 번이나 필사적인 부탁을 받았는데 그런 사나이를 놔두고 갈 수는 없었다. 난감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요시모토가 돌아왔다. 결국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한 것 같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충격에 일산일가라고 적힌 액자가 흔들리며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그것을 봤는지 어쨌는지 요시모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고작 3명이네요. 하스코가 말했다. 2사람이지. 숫자도 못 세나? 라는 투로 요시모토가 정정하자 하스코는 아주 당연한 듯이 말했다. 저도 포함해서요. 핫장은 아이도 있잖아. 예? 그랬다. 하스코에게는 8살 된 다로라는 아들이 있다. 요시모토는 아니, 안 된다는 건 아니지. 라며 천천히 입을 뗐다. 아이가 있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30대라는 나이가 문제가 아닐까? 기미코는 이렇게 생각하며 입을 떼었다. 저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기요 하는 소리가 입구 쪽에서 들려왔다. 광부인 듯한 나이든 남자가 어느새 들어와 있었다. 아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저기 군만호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회사에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구만호라고 밝힌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머뭇머뭇 자신의 뒤를 돌아봤다. 우리 딸도 데려왔나? 어이, 사유리, 뭐하고 있는 게냐? 어서 들어와, 사유리. 딸 사유리가 수줍어하며 주춤주춤 들어왔다. 여관 종업원으로 일하는지 기모노를 입고 쟁반을 들고 있는데 아버지란 사람보다 덩치가 컸다.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기미코의 눈은 그 큰 덩치에 고정돼 버렸다. 남자 혼자 키워서 그런지 보기에는 꼭 남자 같아도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걸 무척 좋아해서. 구만호 옆에 서 있던 사유리는 등을 한껏 움츠려 몸을 작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아이처럼 보일 정도로 훨씬 컸다. 기미코도 물론 그랬지만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있던 당사자인 요시모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는 승낙도 거절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시계를 보고는 살았다는 듯 말했다. 벌써 시간이 됐네. 요시모토는 알로하 셔츠를 휘날리며 황급히 뛰어나갔다.
우리더러 대체 어쩌란 거야? 기미코와 사나이가 서로 마주봤다.